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불과 몇 년 전이죠. 블랙록을 대표하는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돈 세탁 지표라느니 폰지 사기라느니 쓰레기라느니 굉장히 안 좋게 발언을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금융혁신을 위한 하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다. 태세 전환을 한 것이죠.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정말로 본인이 자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정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었다고 새롭게 깨달은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리 핑크 뒤에 있는 세력, 그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금융의 마피아들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펼쳐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골드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군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시장은 계속 커질 것, 이 말은 즉슨 그들이 계속 암호화폐,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점점 시장 캐파시티를 키워 나가겠다라고도 병렬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한 달조차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월 5일 날 있는데 이 시기 이후에 가상화폐법이 대거 통과될 것이라는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시장 캐파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미국의 상원 의원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2년여 시간 동안 계류됐던 중단됐던 법안들이 조금씩 통과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또한 초안을 다시 한번 발표하면서 이제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CBDC에 대한 세상을 그들이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CBDC 트래커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현재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고 개념 증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개념 증명이 끝나고 파일럿 테스트를 넘어가는 단계. 여기 중국과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은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조금씩 런칭한 국가도 보여지고 있네요. 아무쪼록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화가 되고 법안들이 만들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암호화폐 시장 파이는 커지겠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찍어내는 날 또한 충분히 도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창시자가 이야기했던 무어의 법칙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는 더욱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죠. 10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암호화폐 시장 조금씩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약 8,800만 원 선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약 69K까지 오르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제 6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던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크게 모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상 최고치 시가총액 기준 1,7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이 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일단은 좀 불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도미넌스 60에서 65 사이까지 오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 이 플로우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수익 창출 그리고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시점과 타이밍으로 끌어올리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암호화폐 시장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는 모두 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메이저 코인들은 아직 시작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 이 이어 투 데이트를 봤을 때도 역시나 아직까지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 나 아직 저평가 우량주야 라고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와 아발란체 역시 기관의 채택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으며 레이어 제로의 대장 섹터죠. 그 미들웨어 플랫폼 체인링크와 폴카단 역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토시 단위로 쪼개질 수 있는 라이트코인 또한 디지털 은으로서 각광받을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전의 마틱이었죠. 이 폴리곤 또한 우리가 수량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코인이 아닐까, 병렬적으로 스텔라 루멘까지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고점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는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현재까지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오고 인내해왔던 그 시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기대하면서 시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알트코인 폭발적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가총액 상단의 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카말라 해리스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조금 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 로비 자금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핏 21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또한 반드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폴리마켓 기준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려왔죠.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조금씩 업토버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20년도와 21년도의 패턴이 아닌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었죠. 16년도, 17년도의 패턴과 지금 현재 굉장히 차트가 거의 판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동일시되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제 크게 장대 양봉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트위터의 그림을 봤을 때 런던 도시의 한 모습이거든요. 리플 광고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점점 디지털 생태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조금씩 온 세상에 뒤덮여지고 있네요. 그 중심 가치의 인터넷의 생태계는 리플랩스라는 회사, XRP 레저라는 생태계, 그 중에서도 은행이 돈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낸 리플 네트워크, 브릿지 통화로는 XRP가 쓰인다라는 것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과거서부터 아마존 산하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트너 프로필에 리플을 언급하고 있었죠. 과거에는 X커런트, X래피드, XVR로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ODL로서 통합하면서 리플 페이먼트로서 리브랜딩이 됐다라는 거, 전 세계 금융망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될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로파일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도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들어있었죠. 이미 리플과 프로필 파트너를 맺고 있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레볼루트라든지 레이신 역시 리플과 연결성을 가져가는 외환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퍼즐 좀 맞춰보고 갈까요? 첫 번째로 레볼루트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글로벌 네오뱅크 그리고 금융기술 회사로서 소매 고객과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 솔루션도 보여지고 있는 영국 기반의 금융기술 회사구나, 이렇게 좀 간략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레볼루트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파운드 돈을 어디론가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 솔루션 또한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 레볼루트에서 돈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파운드를 XRP로 바꾼 다음에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3초에서 5초 만에 빠르게 보내고요. 그 도착한 XRP를 다시 그 현지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부분, 효율적인 금융 생태계가 다가와지고 있고요. 이제 슬슬 여기 나오는 주식들도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면서 STO 시장이죠. Security Token Offering, 주식을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IBM, 스포티파이,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애플, 이런 회사들의 주식들을 모두 다 토크나이제이션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한 금속 업체에서는 실제로 금을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리플로 구매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나아가서 실버, 은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코퍼, 구리 같은 경우도 모두 다 토크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레볼루트에서 리플 네트워크를 함께 탑재하면서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손정유를 뒷배로 한 소프트뱅크 역시 XRP의 친화적인 기업 이 레볼루트 디지털뱅크에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약 8억 달러,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소프트뱅크와 연결성을 가져가는 SBI 그룹이 이미 리플과 크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SBI 리플 아시아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 소프트뱅크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SBI 홀딩스 윗단에는 유대계 자본의 뿌리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펀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 천문학적인 돈이 소프트뱅크를 통해 리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레볼루트 옆에 레이신이라는 한 결제 솔루션 회사도 있었죠.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여러가지 솔루션을 활용해서 금융거래, 외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등등의 나라에서 국제 송금을 도와주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 결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영국에서는 어떤 암호화폐 종류를 허용하고 있는지 봤더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XRP까지 포함을 하고 있네요. 왜? 레이신에서 이미 국경 간 결제를 활용할 때 리플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당연히 인덱스로서 활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왔던 그런 라인업에 플러스 XRP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라인업이었죠? 그 월가의 주류가 만들었던 하나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리플 또한 EDX 마켓에서 허용될 수밖에 없는 시기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DX 마켓 우리의 후원자들 뒷배는 누가 있었죠? 시타델, 피델리티, 벌추 파이낸셜, 더 나가서 세콰이어 캐피탈, 펜타라 캐피탈, 이는 또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코인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패러다임까지 뿌리가 같은 그 기득권 돈들이 모두 다 들어와서 EDXM을 만들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XRP가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레이신에서 영국을 필두로 한 FCA에서 허용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를 봤을 때 XRP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물밑에서 기관의 채택 그리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키락 파트너 나오면서 도이체방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이제 슬슬 외환 결제를 더욱더 강력하기 위해서 리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키락 파트너와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손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 키락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지원을 받은 선도적인 암호화폐 시장 조성자이자 유동성 공급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XRP 레저의 유동성을 담당하고 있는 비트스탬프라든지 업홀드와 같은 그런 거래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블 체크할까요? 리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키락이 도이체방크와 협력하면서 외환 결제, foreign exchange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로서 키락의 공식 계정에서 도이체방크와 손잡고 있다라는 거, 키락의 뒷배에는 리플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정도서부터 이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또한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독일 최대 상업은행 이 도이체방크 나오면서 가상화폐 수탁업 라이센스를 출시하고 있었다. 어느 회사랑 같이 할까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독일의 2위 은행이죠. DG방크 같은 경우는 리플, 그 메타코와 손 잡으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나아가서 어제 BCB그룹이 메타코와 거버넌스 통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역사, 그 BCB그룹의 뒷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금권 세력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역시나 여기에도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
도이체방크의 이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주요 은행들이 XRP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수면 밑에서 그물망을 쳐온 것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고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이 24시간 만에 450만 개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 발행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조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공식 출시를 안 했지만 정말 이 주조량만 보더라도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겠구나. 미 국채를 담보로 하는 코인을 찍어내겠구나. 어떻게 소송을 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미 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가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공식적으로 RLUSD가 출시가 되고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에서 DLT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 나올 때 그런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선이 나오고 핏21 법안이 나오면서 항소는 충분히 기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 리플의 폭발 가능성 또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XRP의 주간 자금 흐름을 봤을 때 거래량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고래들은 다시 한번 4천만 개 XRP 이상 꾸준하게 축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관 매수 또한 계속적으로 급증하면서 어쩌면 마지막 매집의 기회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항상 언급드린 것처럼 XRP에 대한 폭발은 정말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닌 언제일까 그 시간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파도가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정말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그 펀더멘탈에 집중하게 된다면 정말 그 리플 이펙트 파급 효과 면에서는 XRP가 단연코 1등의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